안녕하세요. 에드웬 선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아이들 매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이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거든요. 산수와 수학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재밌습니다. 파고드는 재미, 결과를 만드는 희열, 그리고 I got it. 자, 그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순간들이죠. 열정을 다해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스몰 프로젝트.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이런 시간들의 그 표정들이 너무 아름답죠. 수학 얘기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.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최민식 배우가 주연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. 저의 아이 페이보릿 무비예요. 과학고인가 아마 영재고를 다니는 학생이 이 수학자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으로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. 그 수열을 가지고 피아노 음악을 작곡해서 그거로 학생하고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 장면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밤새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선생님, 또 연필을 열심히 깎게 하는 선생님. 제가 수학 선생님의 와이프거든요. 저희 학원은 수학 선생님이 만든 학원이거든요.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만든 학원에서 상담역으로 건 3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영화는 너무나 가슴에 남아요. 수학하면 생각나는 영화입니다. 선생님, 수학 포기자,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그럼요. 아마 이 영화에서도 이 학생이 거의 포기하는 수준에 갔어요. 특별한 고등학교, 영재고인가 과학고를 들어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도움을 받고 집에 과외 선생이 있고 학원 다니고 이러는데 본인은 그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자 짐을 싸서 기숙사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. 이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선생님이 쭉 이끌어주는 영화였어요. 더 수포자 하니까 더 생각이 납니다. 제 경우 아마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. 해법 수학 푸는데 자율학습 시간들이 저희들이 자라날 때는 있었잖아요. 그 자율학습 시간에 해법 수학을 푸는데 어떤 문제에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자율학습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. 딱 앞에 회초리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앉아 계시는데 저기 나가서 이걸 꼭 물어보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망설이다가 문제를 들고 갔어요. 그랬더니 조금 풀어주시는 척 하다가 잘 생각해 봐 그러시는 거예요. 무안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푸는 척하고 앉아 있다가 집에 와서 밤새 그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아마 아침이 돼서야 그걸 뭘 좀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좀 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더 훨씬 더 잘 진도가 나갈 텐데 너무 얄미웠죠. 그런데 아마 그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었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.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제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. 이 영화 보면서 그 수학자 선생님이 그 학생하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. 제가 수학 문제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. 8.7 곱하기 1.43 곱하기 0.769 소수점이 많잖아요. 계산기는 금방 9.56729 이렇게 줘요.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라면 9.56 답이 딱 나오죠. 근데 계산기 없이 이거 하라 그러면 나오는 반응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어떤 학생들은 그저 천천히 소수점을 찬찬히 곱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가만히 문제를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쉽게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나 이거 못해 난 안 해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. 자,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수학 포기하게 될까요?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수학을 포기하고도 세상 살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. 어느 시간 되면 계산기 다 쓸 수 있고요. 살아가는 데 대한 인내심이나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데 대한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학이 그 세상의 이치를 수로 표현한 거라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선생님, 그럼 수포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, 이건 소수점 곱셈 그리고 산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. 그죠? 산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게 된다. 좋아하게 된다. 맞죠? 산수는 계산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수학의 한 부분이고 이걸 다 총 아우러서 세상의 이치까지 다 알게 하는 게 수학이라고 볼 때 산수는 기본이에요. 그죠? 사칙연산. 그죠? 잘 뺄 줄 아는지 더하는 건 쉽고 빼는 건 좀 어렵죠. 그죠? 곱하는 거는 더하기 연장이고 나누는 거는 빼는 거의 연장이에요. 자, 그리고 통합부는 분수죠. 분수를 시작하는 나이가
그 수포가 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되는 그런 학년이에요. 그게 4, 5학년입니다. 자, 이 나이가 4, 5학년인데 너무너무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. 이 시간에 끈기 있게 분수를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하면 수포 안 됩니다. 결국 산수가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잘하게 하죠? 산수는 반복하다 보면 된다 이렇게들 흔히 생각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반복 학습. 수라는 감각을 익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법은 사실 어디에나 전 세계적으로 어느 시절이나 다 썼던 일입니다. 자, 구구단 우리 외우게 하죠? 네, 어릴 적부터. 네, 문제지를 많이 풀어보면 안다.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. 그런데 너무 쉽게 얘가 수학 천재인가 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진도 빼자. 여러 번 반복하자. 그러면 수학 천재 되겠지. 제가 한참 들어본 얘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의 정석,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해법 수학하고 수학의 정석 다들 아실 거예요. 초등학교 때부터 이 수학 정석을 풀리게 하자. 그리고 한 3번, 4번 하게 되면 수학 정석 마스터한다.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. 이거 잘못하면 수포됩니다. 자, 이건 50대 50이에요. 반 정도는 어떻게 하다 보면 머리가 확 트여서 그냥 알게 되고 반 정도의 학생들은 그냥 손을 놓게 되죠.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인 산수를 그저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 해나가면서 반복하는 그런 산수를 해야, 그런 반복을 해야 수 감각을 만드는 산수의 완성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수학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. 정답으로 가는 길을 즐겨야 되고 정답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. 내가 만드는 답이 왜 틀렸냐 생각하고 그걸 되짚어서 내가 만든 풀이 과정을 볼 수 있으면 수포는 절대 안 됩니다. 여기서 필요한 건 격려하고 멘토링이에요. 요즘의 아이들은 질책 그리고 평가 이런데 아주 유리장처럼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. 어떤 경우는 이 멘탈이 아예 부서져야 다음으로 가게 되겠지만 좀 더 일찍 그 상황에 안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